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인사드립니다. 오늘 10월 6일,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읽어드릴 책 어제에 이어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부자의 말센스 중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말씀드렸던 부자의 생각과 관점이라는 주제를 가져서 그 안에 몇 가지 단어, 한 세 단락 정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관점을 바꾸면 장사는 저절로 잘 된다 이야기입니다. 1996년 독일 베를린 마라톤 대회의 일입니다. 아디다스가 그 대회의 공식 스폰서여서 이미 유명한 마라톤 선수들은 다 장악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TV 속에 등장할 1등은 그게 누구더라도 전부 아디다스를 착용하고 있을 터였다. 이때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이 나이키라면 어떤 식으로 판을 뒤집을까요? 나이키는 스포츠에 대한 정의부터 달리했어요. 왜 꼭 1등은 누군가의 경쟁으로 이루어지는가? 진정한 승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 대신 마라톤 참가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찾아 그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78세 하인리 할아버지였어요. 과연 78세 노인이 42.195km를 완주할 수 있었을까? 나이키는 하인리 할아버지를 이 마라톤에 대해 최대 화제로 만들기로 확정을 합니다. 모두가 이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리라 확신을 했죠. 하인리 할아버지를 모델로 달려라 하인리 달려라 라는 카피를 넣은 포스터를 만들어 베를린 시내에 도배를 합니다. 마라톤 대회가 시작을 하였고 사람들은 누가 1등으로 달리는지 궁금하기보다 하인리가 잘 달리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국에서도 하인리를 자주 조명할 수밖에 없었죠.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누가 봐도 그날의 주인공은 하인리였어요. 그는 꼴찌로 들어왔지만 완주를 했고 사람들은 감격을 합니다. 그 덕에 나이키의 인지도는 덩달아 급상승했습니다. 모두가 1등만 생각할 때 꼴찌를 주목한 나이키의 관점 뒤집기가 완벽한 성공을 한 것이죠. 아디다스와 같은 막강한 자본력이 없다면 나이키의 관점 뒤집기로 성공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관점을 뒤집으면 방법이 보인다. 관점 뒤집기를 사업에 접목하면 매출에도 분명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수강생들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고 그 결과 해당 분야의 트렌드를 이끈 사례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만 사는 빌라, 이른바 개빌라를 짓는다던가 다이어트만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을 자리매김한다던가 등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죠. 그 중에서 간단한 사례 몇 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집을 구할 때 어쩌죠? 부동산 중개소를 찾게 됩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보여준 집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과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죠. 이런 전형적인 주택 구입 및 임대 과정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해 봅니다.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소액을 받고 진행하는 부동산 투어였어요. 하나의 여행 상품처럼 부동산을 구경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판매라는 부담을 뺀 투어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투어라는 이름 덕분에 사람들은 다른 매물도 부담 없이 계속 볼 수가 있었고 그만큼 계약 성사율도 80에서 90% 가까이 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투어 상품 자체로도 소소한 수익이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지요. 과거에 손님이 없어 고민했다면 지금은 투어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수강생은 대구에서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피부샵에 뭔가를 추가했더니 전국에서 고객이 찾아오는 피부샵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더 했을까요? 보통 피부샵은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피부관리법이나 마사지 기기 같은 제품에 초점을 둡니다. 즉 샵에서 할 수 있는 일로 한정을 짓죠. 우리는 거기에 더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인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예뻐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관점을 샵에서 벗어나 고객의 전반적인 환경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관점을 달리했더니 고객의 화장대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17년 피부관리사로 알려주는 나에게 꼭 맞는 화장품 컨설팅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기존에도 워낙 피부관리 전문가여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지만 현재는 전국에서 고객이 화장품 가방을 들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렇듯 관점을 뒤집으면 새로운 전략이나 방향이 나옵니다. 고객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거나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서비스나 제품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주합표 한마디. 어떻게 남과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 것인지를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모두가 하는 방법 말고 남다름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자, 다음 단락은 차별화 하나로 러브콜을 받은 사나이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애견 인구가 1000만을 훌쩍 넘어요. 엄청 많아졌습니다. 갈수록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늘어나고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서도 애견 미용을 기술을 가진 이가 있었어요. 마땅히 사업 모델이 없어 고민하던 그가 나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뚜렷한 컨셉도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죠. 대화를 나눠보니 창업해야겠다는 마음은 먹었으나 막상 현장에는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석 달 동안 어떤 행동을 보이셨나요? 아이디어를 짜고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아이디어랑 블로그만요? 그건 행동이 아니죠. 생각은 머릿속에 있을 뿐이에요. 세상에 내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한데 블로그는 이용객과 신뢰를 쌓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상에서 발을 띄며 배운 걸 적용해야 수익이 나오지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고객을 만나세요. 먼저 주고 또 줘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라는 나의 평소 믿음대로 우선 그가 가진 기술로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공원에 나가면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서 공짜로 강아지 발톱이라도 깎아주고 간단한 털도 다듬어주면서 명함을 나눠주세요. 그들 중에 분명 고객이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 자리에서 돈을 입금해 주었어요. 제가 첫 번째 고객이 되어드릴게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이 돈으로 장비를 사시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라만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 따로 업장이 없다 보니 고객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강아지를 씻어주었다.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다 보니 무척 편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씻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데 공감할 것이에요. 동물병원에 가면 몸무게당 비용이 책정되어 특히 대형 견주들은 보통 집에서 목욕을 시키죠. 당연히 개가 목욕하는 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진이 빠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적당한 비용으로 방문해서 개를 씻어주고 발톱과 털을 관리해준다면 당장 지갑을 열 것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아이디어로 대형견 전문 출장 목욕 서비스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를 개조해 대형견을 목욕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개신남, 일명 개를 씻는 남자라는 별명을 내세워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회원권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회당 요금을 50% 할인해 주어 단골을 유치하는 전략까지 세웁니다. 요즘 그는 선불권을 구입하는 고객이 들어 쉴 새 없이 바쁘다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 기아 공중파 방송도 타게 되고 말입니다. 나는 강아지의 피부병을 고치는 특기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약용 목욕 서비스를 개시하라고 권했습니다. 피부병에 좋다는 약용 샴푸를 사용해 강아지를 목욕시키는 것이죠. 이처럼 고객과 강아지를 위한 서비스를 계속 마련하니 단골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효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키워드로 삼아 효도 실전 운동을 벌이고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점차 사람들이 사이에 그는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에서 효도상을 주려고 해도 이미 활동하는 사람들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효 개념이 필요한 기관이나 지자체 일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개념의 깃발에 세상을 꽂은 거죠.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모두가 하고 있는 기존의 컨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새로운 곳에 깃발을 꽂는 것이죠. 나의 컨셉을 명확하게 하고 깃발을 꽂아두면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엔 훨씬 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에요. 경력까지 쌓이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니 틈새를 찾아 차별화된 생각이나 컨셉, 전략을 세워보세요. 성공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삶의 위기를 처하지 않을 수 있다. 주어표 한마디. 자, 한 단락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시기에 딱 적당한 주제를 가지고 있네요. 모두가 불황이라고 할 때 기회를 잡아라.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지인이 외국에 나갔다가 마침 크리스마스 이후에 귀국하게 되었어요. 문득 오랜만에 성탄절 인파에 휩쓸려 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고 합니다. 결국 일행과 함께 젊은이의 성지인 홍대에 나가 그들과 뒤섞여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홍대에 도착해보니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말에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있던 홍대거리가 정작 성탄 전야에는 텅텅 비어있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지인은 다시 차를 돌려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도 한산하기 마찬가지였어요. 어디에도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번화가의 아무 술집에나 들어가 자리를 잡아요. 가게 안에도 사람이 없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궁금했던 지인은 그 집 사장에게 이런 날은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사장은 성토하듯이 말았습니다. 불황이라 그래요. 살다 팔다 이런 불황은 또 처음 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딸과의 대화를 나누다가 뜻밖의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요즘 누가 크리스마스에 밖에 나가서 술을 마셔요. 평소에도 흔하게 가는 곳인데. 저도 자취하는 친구 집에서 파티했는걸요. 크리스마스 때 친구나 연인과 몰려다니며 기분을 내던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것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엄두가 안 나는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폼을 잡는 대신 가성비를 따지며 적당한 값에 만족할 수 있는 법을 찾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집에서 스테이크를 맛있게 굽는 법을 알고 인터넷으로 파티 용품을 구해하여 색다른 자기들만의 추억을 쌓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져 또래끼리 자유롭게 모일 공간이 생긴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죠. 대여 공간을 찾아 독립된 공간에서 그들만의 파티를 즐깁니다.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불황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 거시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저성장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탓을 하며 경제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자신의 불황은 영영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SNS에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이벤트 코너를 꾸며준다던가 특별한 패키지 구성을 한다던가 하여 지금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도 바뀌고 있어요. 그동안 해왔던 방식만 고수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아남기는 힘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내 주변의 사업가들은 회사의 막내 신입사원들에게 의견을 진지하게 구하고 귀를 기울인다고 해요. 실제 그런 자세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튜버 채널 워크맨을 만들어 화제가 낳은 고동환 PD도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방송국에는 편집을 하고 나면 윗분들에게 컨컴을 받는데 우리는 인턴이나 후배들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꼰대 마인드를 버려야 해요.
변화가 무섭고 따라갈 엄두가 안 난다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면 안 됩니다. 당장 세상의 변화에 눈을 떠야 돼요. 알아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자동차를 생산하는 시대에 앞두고 마차를 고급화하는데 투자하는 식의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닌가요? 불황은 입에 올리는 순간 찾아온다. 학교 앞에서 샌드위치 가게라는 사장이 있습니다. 인심이 후한 사장님은 신선한 재료를 넉넉하게 넣은 샌드위치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매우 좋았어요. 그 덕에 장사가 잘 되어 몇 년 동안 높은 매출을 유지하며 동네 맛집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장의 아들이 해외에서 경영학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서부터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그의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가게에 와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파는 아버지를 보며 기가 막히다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는 요즘 신문도 안 보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들 난리인데 어떻게든 원가를 줄여도 모자랄 마땅해 재료를 이렇게 막 넣어주면 어떡해요? 가격 대비 원가 비율을 보면 이런 쪽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요. 원가를 낮춰서 수익률을 높이셔야죠. 사장은 선진국에서 경영을 공부한 전문가인 아들의 말을 흘려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그 아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재료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서 샌드위치를 사가던 가게에는 어쩌다 멋모르고 들어온 뜨내기 손님만 들어오는 곳이 되었어요. 파리만 날리는 가게를 허탈하게 지켜보던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학 하기가 정말 대단하긴 하구만. 우리 아들 말이 맞았어. 요즘은 진짜 심각한 불황이야. 위에 일하는 우리의 믿음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느껴지세요? 왜 경기를 안 타던 집이 갑자기 경기를 타게 된 것일까요? 나는 나 자신에게든 나를 찾아오는 회원들에게든 절대로 불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을 입에 올리고 자신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순간부터 불황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호황이라는 말을 좀처럼 듣기 힘든 건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은 말을 아끼기 때문이고 안 되는 사람이는 불황이 나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꿔 생각하면 안 되는 원인으로부터 시선을 옮겨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집중하면 나만의 호황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경기라고 할 때에도 오히려 더 잘 되는 집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수동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할 때도 더 잘 되는 집을 찾고 그 집을 연구해 보세요. 그 집에 왜 손님이 몰리는지 말입니다. 잘 되는 집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주화표 한마디. 불황에도 호황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호황기를 누리는 사람들과 트렌드를 연구하라. 또한 성공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일을 찾아 그 흔적을 연구하라. 네, 오늘은 이렇게 첫 단락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읽어드렸어요. 부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주제는 현재의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고 새로운 면에서 찾아서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자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은밀한 말센스 중에 3 단락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